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매번 듣다가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게 되었네요. 저도 제 나름대로 기구했던 인생에 잊지 못할 일들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친어머니와도 다름없었던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라는 걸 겪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유독 시어머니와 저는 각별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심성이 고드시고 지적이신 분이셨어요. 배울 점도 정말 많았고 또 정도 많으셔서 마음도 한없이 따뜻했던 분이셨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지라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정이란 걸 남들보다 크게 느껴본 적이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고 시어머님을 처음 뵈러 갔던 날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친정 어머님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안아줄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평생을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보다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아가, 아가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가,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구나. 그래도 저녁엔 쌀쌀하니까 가벼운 외투는 꼭 챙기거라. 아가, 일하느라 많이 바쁘지? 그래도 밥 때는 거르지 말고 제때 꼭 챙겨 먹어라. 이렇게 안부 문자도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부터 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졌고 당신 아들들보다 저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첫째 출산 때에도 만사 제쳐두고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셨어요. 심지어 남편보다 더 먼저 말이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 잘 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둘째 출산 때도 마찬가지로 친어머니처럼 챙겨주셨고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부쩍 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평소 저에게 어떤 아픈 기색이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 왔어? 저녁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반겨주시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꼭 참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요? 안 하셨으면 같이 드세요. 그렇게 간단히 저녁을 먹고 먼저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들겠지만 치료받아요. 꾸준히 치료받고 하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가, 난 괜찮아. 그냥 이대로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짐이 된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그럴수록 제 마음만 더 힘들고 무거워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입원해서 얼른 치료받아요. 제가 매일 옆에 있어 드릴게요. 자식들에게 짐 되는 거 싫다시며 한사코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인근 암치료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입원하신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늘 제가 갈 때면 한 번도 힘든 내색을 보이시거나 안 웃어주신 날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팠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어머님 표정이 무척 안 좋으셨는데 어머님은 한참 제 손을 잡고 겨우 힘겹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정말 너무 많이 놀라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TV에서나 보던 남의 얘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일이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이 셋 있는데 아들만 셋이랍니다. 저희 남편은 그중 둘째고요.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부동산을 20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그 덕분에 돈을 알차게 모아
재테크를 하며 많은 돈을 모은 상태셨어요. 그걸 알았던 자식들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틈만 나면 돈을 갈취하는 수준으로 가져가 버렸고요. 물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본인들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아들 셋이 찾아와서 미리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물려받을 재산이니 미리 좀 나눠달라고 반협박식으로 말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가서 하염없이 창밖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고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영수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부동산 운영한답시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애들에게 돈만 주고 키웠던 게 이렇게 돌아오나 보다. 네 시애비 죽고 악착같이 아들 셋 키워보려고 일만 하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뭐든지 돈으로만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 배고프다고 하면 돈 주면서 시켜 먹으라고 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돈 주면서 놀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가 보다. 다 내 탓이야. 내 탓.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절망스럽고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빨리 죽고 싶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식된 입장으로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저희 남편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개망난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도 저에게 막말과 무시하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었고, 제게 폭력은 물론이고 지 새끼들마저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이런 모습이 있을지 전혀 몰랐었네요. 남편과 저는 다소 연애 기간이 짧았던지라 그때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결혼 기간이 지나면서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땐 이미 자식도 생겨버린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자식들만 보고 버티며 살아오고 있었죠. 물론 그때마다 시어머님이 절 토닥토닥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었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갖다 준 적도 없었고요. 매번 장사나 사업한답시고 신용만 하다가 말아먹고, 또다시 돈 필요하면 시어머님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돈을 받아가고, 정말 거머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제 가정의 모든 생활비는 남편이 아닌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생활할 수 있었네요. 첫째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과 별다를 게 없는 분이셨어요. 도박과 술로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터졌고, 결국 이혼당하시고 아이들마저 첫째 형님이 데려가셔서 거의 한량처럼 사시는 분이셨죠. 장남이 그러니 밑에 동생들까지 주르르 개차반 인생 사는 형제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막내 도련님은 아직 미혼인데 정말 철없는 막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냥 쭉 놀고 먹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임에 빠져 매일을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거의 폐인 생활을 하고 있고, 여자에도 관심이 없는지 나이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어머님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자는 그냥 한심한 인간입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돈 내놓으라며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시어머님께서 저를 급히 찾으시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올 때 붕어빵 좀 사오라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겨울만 되면 붕어빵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곧장 붕어빵을 사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느 때보다 밝게 웃으시며 붕어빵을 드시고는 저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영수가 네 시애미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님께서 조용하고 무겁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가,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생각해보다가 얘기하는 거야. 내 부탁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다 들어드려야죠. 아가, 이제 너도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CM이는 이렇게 끝을 흐리시더니 이내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 알고 있어. 우리 창민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난 너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다른 집 여자들이었으면 벌써 내 아들 곁을 떠나버렸을 거야. 너니까 이렇게 버티고 살았겠지. 그게 난 돌이켜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나도 어느 날부터는 내 자식들이 아닌 너한테 의지하게 되더구나.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었고 네가 내 큰 며느리처럼 정말 떠나버릴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이렇게 잘 버텨주고 우리 손주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애미야, 고생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는 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서러웠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 이제 창민이랑 그만 이혼하고 너의 새 삶을 살아. 이번에 네 CM이도 절실히 느꼈다. 나도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쉽게 고쳐질 아이가 아니다.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 모양인데 어쩌겠니. 내가 죽으면 영수가 넌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그런 애비 밑에서 자라게 하면 안 좋은 것만 따라하고 배우게 되어 있어. 날 보면 모르겠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그러니 우리 손주들이라도 올바르게 키워보자꾸나.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때문에 이혼 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젠 그럴 필요 없다. 네 CM이는 너같이 착한 아이가 우리 아들이랑 사는 게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내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겹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요. 아가, 너는 나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있어야 아이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를 위해서 사라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은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고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이건 내가 4년 전에 남양주 타산 신도시에다가 아파트 분양받은 계약서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 아들들은 아무도 몰라. 때마침 전세 살던 세입자도 빠진 상황이라 이혼하고 손주들이랑 거기서 새로 시작했으면 해. 너네 세 식구 살기에는 부족함은 없을 거다.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우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내 아들하고 깨끗이 이혼하면 그때 네 명의로 돌려줄 거야. 지금 이걸 너에게 주면 분명 뺏으려고 난리도 아닐 게다. 그러니 당장 가서 이혼부터 하도록 해. 이게 네 CM의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내 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나 죽고 처자식마저 떠나가 버린다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그립고 고마운 존재인지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주고 싶어. 무슨 말인 줄 알지? 저는 눈물로 호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잠드시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밤새 잠들지 못하고 내내 생각했어요. 결국 답을 못 내리고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 다음날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해. 아, 왜? 나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 당신 이번에 어머님 병원 가서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갔다면서?
지금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 상황인데 꼭 그래야 했었어? 뭐? 이것이 요즘 나한테 안 맞으니 돌았나?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네 어머니야? 내 어머니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돌아가실 거 재산 좀 미리 나누어 주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인데? 아니, 어머님이 당신 삼형제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 줄 알아? 그런 어머님을 두고 꼭 돈 가지고 그래야 되겠어? 그리고 그날 말고 한 번이라도 어머님 치료 잘 받고 계시는지 가본 적은 있긴 해? 그게 과연 아들들이 할 행동들이야? 당신한테 정말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 거야?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 나하고 애들하고 당신한테는 어쩐 존재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존재야? 아님 당신 소중한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존재냐고. 어서 말해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미쳤나봐.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울고 지랄이야. 너 같으면 너랑 살고 싶겠냐?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엉덩이는 펑퍼짐 해서는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고 싶겠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새끼들도 GM이 닮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당신 말 다 했어? 야, 이 나쁜 놈아. 말 다 했냐고! 나하고 네 새끼들이 너한테 그런 존재였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서럽고 분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재수 없다며 저를 발로 짓밟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짐승이었어요. 아니, 자기 가족들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새끼였습니다. 한참을 맞고는 화장실로 가서 망가져 있는 제 얼굴을 보며 쪼그려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대로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저 인간이랑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3주 진단서와 함께 남편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어떻게 자기 남편을 신고할 수 있냐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입에서 먼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원한 결과이기도 했고요. 흰년아, 네가 날 신고해? 감히 네가? 주제도 모르는 년 데리고 사라졌더니 허위가 없어서. 야, 너 당장 이혼할 준비해. 오늘 가서 이혼 서류 가지고 올 거니까. 네가 날 신고했다는 건 너도 나랑 같이 살 의향 없으니 신고한 거잖아. 어차피 난 네가 신고해도 벌금만 내면 끝이야. 그러니 갈라서 당장. 야, 이 미친놈아. 웬일로 머리는 돌아가네? 그래, 너 같은 놈이랑 살기 싫어서 신고했다.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맞아주며 다 받아주며 살 줄 알았니? 너 지금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 나불대는 주둥아리 꼭 후회하게 될 거야. 네 말대로 당장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너무 지겨워. 어라, 잘 됐네. 이혼 안 한다고 버틸 줄 알았더니. 그리고 네 새끼들도 데려가라. 난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살 거니까. 뭐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나누면 될 것이고 양육비도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난 너만 사라지면 돼, 이년아.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제 속을 팍팍 긁으며 지 할 말만 잔뜩 하더니 이혼을 요구하며 갔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뒷모습을 보면서 어서 빨리 법적으로 갈라서고 싶어 바로 이혼 도장을 찍었고, 양육권, 친권도 다 포기를 했으니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양육비도 매달 6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된 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잘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며칠 뒤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가니 어떤 아주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 밑에서 일했던 부동산 아주머니셨어요. 지금은 혼자 독립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들어보니 다산에 있는 아파트도
이 부동산 아주머니가 추천을 해주셔서 분양피를 사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서는 일전에 말씀하신 다산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시는 부분에서 그 부동산 사장님께 맡기셨고, 결국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증여받아도 되는지 떨리기도 했고요. 영숙 씨라고 했나요? 정말 좋은 어머님 두셨어요. 그 집 처음에 매입할 때는 4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9억까지 올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 시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부동산 운영하셔서 그런지 안목이 있으셔서 투자하신 건데 많이 올랐어요. 그곳은 학군도 좋고 동네가 신도시라 워낙 깨끗해서 아이들 키우는 환경도 좋으실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이거 제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제게 과분해서 받아도 되는 건지 아직도 얼떨떨해서요. 그럼 당연히 받아도 되지. 거기에는 내 예쁜 손주들이 살 곳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이 할미가 손주들에게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대신 우리 손주들은 꼭 잘 키워야 한다. 그래야 네가 노후가 편해져. 알았지?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크나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제게 넘기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도 많았어요.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하지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증여세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취득세도 만만치 않았고요. 몇 억 단위였습니다. 제 주머니 사정을 아신 어머니는 그것 또한 다 어머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아이들은 어머님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고요. 평소 주말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께 갔기 때문에 손주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고, 큰아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그랬는지 할머니하고 손잡는 그림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병실에 있던 할머님들도 다 같이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일로 와. 이 할미가 안아보자. 사랑한다 우리 새끼들,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커져서 고마워.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이 정신 차리고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머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당신 아들들이 개망난이어도 배 아파서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나마 손주들이 저렇게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니까 어머님은 감정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또 하나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제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정말 어머님은 사회에 환원하실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평소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나이 지긋하신 변호사님을 병원으로 불러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가슴 시린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나도 너처럼 젊을 때가 있었고 건강할 때가 있었지. 그때는 오로지 돈만 벌어야 되겠다는 목적 하나로 산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어. 너도 손주들 키우면 언젠가는 내 나이 다가온다. 그러니 지금부터 즐기면서 살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좋은 곳도 많이 다녀보고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인 거야. 나도 이리 늙어 빠지고 다 죽어가지만 생각해보니 여자더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여자라는 사실보다는 엄마로 그렇게만 살았어.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가보고 싶은 곳도 참 많았는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 나 같은 절차 절대 밟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어머님은 눈가에 눈시울을 붉히시며 잠이 드셨습니다. 늙고 힘이 없어도 여자라는 말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 말씀에 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의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어머님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번 병원이 난리가 났다면서 제발 와달라고 파르르 떠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곧장 아이들 밥 차릴 겨를도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계속 울고 계셨고 저를 보더니 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신 것 같아 보였어요. 어머님이 겨우 정신 차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오늘은 또 시아주버님이랑 남편, 막내 도련님 이렇게 셋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술이 떡이 된 상태였고요. 앞뒤 없이 씩씩대면서 시어머님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들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머니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내용을 당신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나 봐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들들은 그때까지도 어머님께 수시로 전화해서는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연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한 어머님은 이참에 다 끝날 각오로 아들들에게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걸 들은 아들들은 술이 떡이 되어 와서는 온 병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앞에서 생떼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죽으면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냥 버린다고 술에 취해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 망나니 아들들은 병원의 신고로 경찰들에게 끌려나가서 천인공노할 난동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꽤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다 잊으세요. 오늘 보신 거 다 꿈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잊어요. 오늘은 제 품 안에서 주무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조금 있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암 치료하느라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들들이 또 찾아올까봐 무섭다고요. 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한적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눈을 감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님의 완강한 고집을 꺾지 못했고 병원 의사에게도 물어보니 지금은 연명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 끝에 강원도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아이들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계속 어머님의 옆을 지켜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저와 한시라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잠깐 답답해 10분 동안 바람을 쐬고 와도 어디 갔다 왔냐며 어린아이처럼 저를 찾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달 정도를 어머니 친구가 되어주며 서로 어린아이처럼 웬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날 밤 병원에서는 곧 하늘나라로 가실 것 같다며 가족들을 불러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 아들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죠. 하지만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찾아오는 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강한 고통을 겪으시며 새벽에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 점점 희미하게 눈을 감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오열을 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시어머니로 모시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부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손을 쥐어잡으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례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아들들이라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형제들의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상주들이라는 사람들이 술이 떡이 되어서는 손님들 계신 곳에서 개망나니 짓을 해대는 걸 보고 너무 우리 어머님이 불쌍했어요. 이렇게 왜 아들들이 뒤늦게 찾아왔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환원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살아생전 사셨던 아파트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셨더라고요.
저렇게 개망나니로 사는 자식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 집이라도 나눠서 가지라며 남겨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참 자식들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자식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어머니의 마음 같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혼 전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혼한 큰형님도 이튿날부터 와주셔서 저랑 같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큰형님도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거의 쓰러질 듯 오열을 하시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님은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저희 집이랑은 먼 거리가 아닌 최대한 가까운 데로 모셨고,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외로우실까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못난 삼형제하고는 인연을 아예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이 사람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저도 나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고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버틸 수가 있었네요. 정말 엄마의 정이라는 걸 크게 느껴보지 못한 인생에 있어서 그 정을 느끼게 해준 우리 시어머니에게 좀 더 신경 써드리지 못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 한켠에 미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과 복을 주시고 떠나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어머니,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도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부디 잘 지내시고 다시 보는 날 그때는 더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저랑 함께 보내도록 해요.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모두들 아픈 기억 다 잊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